켜진 않겠죠. 리스트에서 뭐 선택되면 뭐 바꾼다든지 이렇게 할 거고, 네, 어쨌든 뭐 그런 일을 하겠죠. 하여튼 이러한 것들을 이 미디에이터가 따로 있어가지고, 다이렉트가 따로 있어가지고, 이 다이렉트가 그 내용을 받아서 반영도 하고 업데이트 상태도 관리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걸 가지고 미디에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얘들이 얘랑 얘랑 타이트하게 딱 얘 둘만의 관계 되는 게 아니면은 중간자를 가진다는 거죠. 자, 이거는 UI 코딩 할 때 이거는 뭐죠? 시퀀스 다이그램이죠? 이건 시퀀스 다이그램이고, 얘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자, 이 시퀀스 다이그램 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건데, 쇼 다이얼로그를 하면 다이얼로그가 만들어지겠죠. 일단 이제 크리에이트가 될 겁니다. 다이얼로그가. 이거는 이제 하나의 오퍼레이션이고요. 그 오퍼레이션 시작점이 여 하나고 여기서 끝난 거예요. 얘는 여기서 끝난 거고, 다이얼로그가 이제 화면에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 안에, 다이얼로그 안에 리스트 박스가 들었어요. 지금 다이얼로그 안에 뭐 여러 가지 있죠. 지금 그 다이얼로그 안에 리스트 박스가 있어서 누가 선택을 했어요. 선택해서 뭐 바뀌었다. 그럼 노티를 받죠. 그러면 노티가 누구한테 가느냐? 미디에이터한테 갖는다는 거죠. 이 미디에이터는 얘는 가상적인 놈이에요. 그러니까 아티피셜한 그런 거고, 얘가 그러면 너 뭐가 바뀌었느냐? 가져와. get selection. 네? 뭐 이렇게 안 하고 얘가 노티피 체인지 이벤트를 줄 수도 있겠죠. 체인지 이벤트에 뭐가 바뀌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그거는 이제 뭐 유연하게 방식이 뭐 푸시냐 풀이냐 뭐 방식의 차이인 거고, get selection 하고 난 다음에 리스트 박스에 바뀐 걸 밑에 현재 선택된 거를 텍스트 박스에 표현을 해야 돼. 그러면 얘가 엔트리 필드에다가 이렇게 입력할 수 있겠죠. 뭐 이런 걸 해준다는 거죠. 그냥 얘가 미디에이터의 역할이라는 거죠. 전부 다 미디에이터에 대한 레퍼런스 다 갖고 있죠. 각각들이. 하지만 이 리스트 박스가 이 그 텍스트 필드 얘에 대해서 레퍼런스는 갖고 있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커플링과 디커플링의 레그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자, 미디에이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오브젝트가 짜다라 많이 있는데 걔들 간에 다 시끄럽게 떠들면은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한 놈이 그걸 허드렛 일들을 다 중재해 주는 겁니다. 한 놈한테 다 보내고 한 놈으로부터 받고. 네. 그렇게 해서 커플링을 줄이는 거죠. 한 명이 여러 개의 다른 오브젝트라고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면 굉장히 시끄럽고 보기가 안 좋으니까 이것을 중간에 한 놈을 더 넣어가지고 인터랙션을 넣어가지고, 모든 패턴이 다 그래요. 중간에 하나의 더 레이어를 거친다든지 하나의 더 인터랙션 간접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레이어링을 주면서 커플링을 줄이는 게 오브젝트 패턴의 제일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자, 오늘은 그 체인 오브 리스판시빌리티랑 그 다음에 옵저버까지만 하겠습니다. 옵저버가 이제 MVC 패턴이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스판시빌리티 체인은 뭐냐 하면은 체인 방식으로 레스판시빌리티가 있어요. 체인 방식이 뭐죠?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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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 뭐냐, 저는 그 이 팀에서 발표할 때 그 뭐 지금 현재 어댑터 프레임워크 쪽에 체인 프레임워크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 그걸 하고는 좀 달라요. 그거는 조금 아마 체인 구조인 건 맞지만 이게 체인 오브 레스판시빌리티 패턴은 아닌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얘는 레스판시빌리티가 커런트 체인한테 가요. 커런트 체인. 제일 앞에 있는 체인한테 먼저 가겠죠. 맨 앞에 있는 체인한테 가요. 커런트 체인이 내가 처음에 체인 걸 가지고 레스판시빌리티 가지고 처리할 수 있으면 자기가 처리를 하고 끝나요. 여기서 해보니까 자기가 처리 못하겠어. 그러면 다음 놈한테 넘겨줘요. 그럼 다음 놈이 받아보고 자기가 처리할 수 있으면 자기가 처리하고 그걸 끝나요. 근데 처리를 못하면 또 다음 놈한테 넘겨주는 거고, 지금 어댑터 프레임워크에 있는 그 체인은 뭐냐면은 그 체인이 픽스가 돼 있죠. A, B, C, D가 있고 그냥 순차적으로 A도 흐르고 B도 흐르고 C도 흐르고 D도 흐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레스판시빌리티가 옮겨 다니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레스판시빌리티 체인의 가장 핵심은
그 리스판시빌리티가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가 처리할 수 있으면 거기서 끝내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러한 구조는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주로 또 그 어떤 경우에 많이 사용되냐 하면은 그 윈도우 프로그램 할 때 많이 사용이 되긴 하는데, 윈도우라든가 뭐 위젯 같은 것들, 아니면 그 JSF도 마찬가지인지 잘 모르겠는데, 또 이게 다이얼로그고, 여기 뭐가 있고, 요 안에 버튼이 있어요. 이게 어쨌든 만약에 이제 버튼에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해요. 버튼을 뚝 눌렀어요. 이거는 이제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든가 뭐 모질라라든가 이렇게 그 HTML도 DHTML 모델도 다 마찬가지로 이벤트 전달하는 스킴이, 얘가 처리를 해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으면은 더 이상 이 이벤트는 전달이 안 돼요. 리턴 폴스인가? 리턴 폴스라면 전달이 안 되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리턴 true인가? 내가 처리를 한 게 리턴 true인가? 리턴 true라면 아마 전달이 안 될 거야. 리턴 true를 해버리면 더 이상 부모한테 전달이 안 돼요. 그런데 얘가 내가 처리를 못 하겠어. 그러면 얘가 리턴 false를 해요. 그러면 부모한테 핸들 이벤트가 콜이 돼요. 얘의 부모, 이때 부모는 클래스가 아니라 윈도우 하이어키를 얘기하는 거죠. 윈도우 하이어키고, 얘는 여기 패널이 있어요. 패널이 있어가지고 얘가 받아요. 보니까 내가 이 액션을 나도 처리를 못 하겠어. 그러면 다시 얘도 리턴 폴스를 하면은 자동으로 다시 이 부모한테 또 가요. 그리고 부모는 처리할 수 없으면 내가 맨 마지막 놈이니까 뭐 더 이상 처리 안 하면 끝이겠죠. 그냥 그 다음 없으니까 핸들 폴스를 하든 트루를 하든 뭐 상관없는데, 어쨌든 거기서 핸들 이벤트를 해가지고 얘가 액션이 불렸으니까 서브밋을 눌렀으면 서브밋에 대한 액션을 처리해가지고 폼으로 뭐 서브밋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하면 되겠죠. 그런데 버튼이 내가 보니까 내가 다 처리할 수 있어. 이미 내가 먹어버릴 수 있으면 얘가 그냥 리턴 처리하고 끝나는 거야. 그러면 얘들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리스판시빌리티가 처음에는 이제 버튼에 있었다가, 그 다음에 그 부모한테 갔다가 최종 부모한테 전달되는데, 중간에서 걔가 처리를 할 수 있으면은 더 이상 전달을 안 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리스판시빌리티 체인 오브 리스판시빌리티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처리할 수 있으면 그 체인은 끝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 놈이 그것을 넘겨받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거야 뭐 이제 이거 클래스 상속 구조는 이렇게 되겠죠. 핸들러, 그리고 콘크리트 핸들러, 그리고 콘크리트 핸들러 가까이 핸들러들은 내가 누구한테 다음을 콜해야 될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다음 리스판시블 체인 누군지 알아야 될 거고, 자, 이 클래스 상속 구조를 보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끝까지 거의 다 이런 형태로 돼 있었는데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곤란하고, 실제로 오브젝트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오브젝트는 처음엔 클라이언트가 핸들러 하나 알고 있죠. 첫 번째 핸들러를 콜하면 핸들러가 보고 자기가 처리할 수 있으면 그냥 리턴하게 될 텐데, 얘가 내부적으로 다음 체인을 갖고 있죠. 얘도 체인을 또 갖고 있겠죠. 그리고 이 체인이 느리면 거기서 이제 끝나는 거고, 얘가 핸들러에 대해서 핸들 리퀘스트 날리면은 처음에 얘가 받겠죠. 그래서 얘가 보고 내가 처리할 수 있으면 얘가 처리하고 끝나는 거고, 내가 처리 못하면 success.handle request를 또 콜하겠죠. 그럼 얘가 또 콜되는 거고, 그러면 얘가 또 처리할 수 없으면 또 success.handle request 또 콜하겠죠. 그런데 success가 느리면 당연히 그렇게 콜하면 끝나겠죠. 실제 샘플이고요. 자, 이 샘플은 뭐냐면은 그 컨텍스트 센시티브 헬프, 그러니까 F1을 눌렀을 때 현재 커서가 어디 있느냐, 현재 포커스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타나는 헬프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포커스가 있는 그 위젯한테 먼저 물어봐요. 나 컨텍스트 헬프 처리해줘, 띄워줘. 그러면 핸들 헬프를 딱 누르면, 지금 F1을 딱 누르면 현재 포커스가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컴포넌트에 먼저 물어봅니다. 물어봤을 때 그놈이 만약에 버튼이었다. 버튼이가 딱 보고 나는 헬프가 달린 게 없어. 그러면 헬프가 자기한테 버튼이 자기 부모한테 또 물어봐요. 넘겨줘 그냥 체인을. 그럼 부모가 딱 보고 나도 도움 말이 없어. 그러면 또 다시 또 넘겨주겠죠. 그러면 이제 뭐 워드 맨 껍데기 받아가지고 그냥 아무도
컨텍스트가 현재 알고 있는 컨텍스트 센시티브하게 헬프가 없으니까 아주 제너럴한 음한 게딩 스타티드 뭐 이런 이상한 메뉴 헬프를 딱 보여주겠죠. 근데 만약에 버튼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가지고 거기 헬프가 달려있으면 자기한테 딱 맞는 그 헬프가 바로 딱 보여주겠죠. 그러면 당연히 헬프가 보여줬으니까 다음 체인이 리스판시빌리티가 넘어가지가 않겠죠. 그러한 구조가 될 거고요. 실제 그 코드는 핸들 헬프 안에서 내가 핸들할 수 있으면 쇼 헬프 하고 끝나는 거 땡이고, 내가 처리 못하면 핸들러, 즉 석세스죠. 여기서는 석세스 다음 핸들러한테 이거를 콜해주는 거죠. 다 설명한 거고요. 금방 얘기한 거 또 나오는 거죠. 버튼이 있고, 버튼이 핸들러로 자기 부모 윈도우를 갖고 있는 거죠. 다이얼로그가 부모일 테고, 또 그 프린트 다이얼로그 부모는 그 애플리케이션 자체가 있죠. 워드가 되고,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에는 이 핸들러가 체인 오브 리스판시빌리티에 사용되는 핸들러 체인 자체가 그냥 페어런트 윈도우랑 동일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컴파짓 패턴에서 나왔던 그 윈도우를 그걸 석세스로 재사용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동일하니까. 프린트 버튼이 눌리면 헬프 처리해서 콜해보고, 있으면 여기서 땡, 얘가 많이 처리 못하면 다시 또 이쪽으로 넘어가고, 그죠? 항상 이렇게 가는 건 아니죠, 당연히.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사실은 컨디셔널 체킹하죠. 내가 할 수 있으면 쇼 헬프 끝, 없으면 넘어가고. 자, 그래서 오늘의 이제 마지막 패턴 업저버 패턴입니다. 제일 패턴 처음 시작할 때 잠깐 얘기를 했던 MVC 모델 뷰 컨트롤러 패턴이고요. 이것도 관계가 어떤 원투매니 관계입니다. 모델이 하나가 있고 거기에 대한 뷰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엑셀을 생각하면 되는데, 엑셀 같은 경우에 보면은 모델이라는 것은 그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를 그 셀로 표현하는, 그 테이블 형태를 그냥 셀 형태로 보여주는 뷰가 하나 있을 것이고, 이걸 또 차트로 보여주는 뷰가 있을 것이고, 차트도 막대 그래프로 보여주는 뷰가 있을 것이고, 파이 그래프로 보여줄 수도 있고, 뭐 3D로 보여줄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개의 뷰가 나오겠죠. 또 프린터로 형태로 인쇄를 하는 뷰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뭐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어쨌든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그 중에 모델이 이렇게 모델의 어떤 특정한 셀에 있어가지고 값이 10에서 100으로 바뀌었다. 그랬을 때, 그러면은 그것이 만약 현재 이 모델이 셀로도 표현이 되고 차트로도 표현이 되고 있다면 셀과 차트에 있는 디스플레이들을 다 바꿔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실제로 이거 뭐 개발을 한다고 생각해보면, 내가 엑셀을 짠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엑셀에 이렇게 시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시트고, 여기는 지금 테이블 형태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어요. 여기. 그리고 여기에 파이 차트가 이렇게 있고, 여기 막대 차트가 있어요. 네. 거의 뭐 자, 여기 이제 10이라는 값이 있어, 여기. 자, 그런데 셀을 여기 따닥 더블 클릭해가지고 에이트 모드를 바꾼 다음에 100이라는 값을 입력을 해요. 그러면은 텍스트 필드에 에이트라는 컨트롤러가 받아가지고 그것을 모델한테 전달합니다. 값이 체인지도 해가지고 뭐 전달하게 되죠. 이거는 지금 컨트롤러에서 모델로 값이 전달되는 과정이에요. 컨트롤러가 입력을 받는 컨트롤러가 있는 거죠. UI에 입력을 처리하는 프로세스가 있어가지고 걔가 모델한테 값을 전달합니다. 10에서 100으로 바뀌었다. 어디? 셀에 A1이 바뀌었다. 그러면은 얘는 하나의 또 뷰가 되는 거죠. 뷰가 바로 값을 반영을 합니다. 10에서 100 이렇게 디플레이하고, 그리고 동시에 이 모델이 얘한테 노트를 날립니다. 그리고 얘한테도 노트를 날립니다. 그러면 C 100이 되니까 이렇게 쭉 길어나올 것이고, 얘도 이렇게 쭉 늘어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계속적으로 모델이 변경됨에 따라서 여러 개의 뷰가 그 노티를 받게 되고 그 반영을 하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